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어요? 로봇의 팔과 다리, 또 수많은 센서들이 어떻게 마치 한 몸처럼 저렇게 완벽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오늘은 바로 그 비밀, 현대 로봇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핵심, 그 신경망에 대해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요. 사실은 엄청난 공학적 과제입니다. 수많은 센서와 모터들이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처럼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타이밍에 정보를 주고받아야 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자율주행차나 수술용 로봇처럼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생명과 직결되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당연히 통신은 그 무엇보다 빠르고 안정적이고 또 안전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숨은 주인공이 있습니다. 미들웨어라고 불리는 소프트웨어 계층인데요. 이게 바로 로봇의 중추신경계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걸 이해하는 게 곧 현대 로봇공학을 이해하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새로운 통신 방식이 필요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당연히 과거의 방식, 그러니까 기존의 로봇 운영 체제였던 ROS-1이 어떤 한계를 갖고 있었는지부터 살펴봐야겠죠. ROS-1은 TCP라 OS라는 자체 통신 시스템을 썼어요. 이게 처음에는 꽤 유연하고 좋아 보였는데 막상 실제 복잡한 환경에서 쓰려고 보니까 실시간 성능이나 보안 같은 부분에서 아주 결정적인 단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보안이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그냥 인터넷 주소랑 포트 번호 딱 이 두 개만 어떻게든 알아내면 시스템 전체를 그냥 먹통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었어요. 공장이나 병원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상상하면 정말 끔찍하죠? 바로 이 때문에 미션 크리티컬한,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로봇에는 부적합했던 겁니다. 그래서 ROS 개발자들이 칼을 빼든 겁니다. 이거 안 되겠다. 통신 시스템을 아예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 만들자. 이렇게요. 바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통신 시스템 전체를 밑바닥부터 다시 구축한 거죠. 로스2의 심장, 그게 바로 미들웨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몸의 신경계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로봇의 뇌, 눈, 팔다리 같은 각기 다른 부분들 사이에서 오가는 모든 복잡한 정보 전달을 바로 이 미들웨어가 다 처리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ROS2가 정말 똑똑한 방법을 썼는데요. RMW라는 일종의 만능 어댑터 같은 중간 계층을 하나 둔 거예요. 덕분에 개발자들은 로봇의 코드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이 어댑터만 갈아 끼우듯이 필요에 따라서 다른 통신 기술을 아주 쉽게 바꿔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추적인 통신 기술로 선택된 표준이 바로 DDS입니다. 이건 그냥 기술 이름 하나가 아니고요. 이미 여러 산업계에서 혹독하게 검증된 아주 튼튼하고 신뢰성 높은 데이터 통신 규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DDS 시장에는 어떤 선수들이 뛰고 있을까요? 오늘날 시장을 거의 양분하고 있는 두 거인, 핵심 경쟁자들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사이클론 DDS와 패스트 DDS입니다. 약간 성격이 다른 두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이클론 DDS는 속도와 효율성을 극한으로 추구하는 스피드광이라면 패스트 DDS는 다양한 기능과 표준 준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능 부자, 이런 느낌이죠. 그럼 실제 성능은 어떨까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바로 처리량, 지연 시간, 그리고 CPU 사용량을 놓고 한번 제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처리량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옮길 수 있냐는 건데요. 그래프 보시면 바로 아시겠지만 특히 카메라 영상처럼 덩치가 아주 큰 데이터를 다룰 때는 사이클론 DDS가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테스트에 따라서는 무려 30%나 더 빠르다는 결과도 있어요. 지연 시간은 얘기가 조금 더 복잡합니다. 평균적인 반응 속도는 사이클론 DDS가 빠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패스트 DDS는 그 속도가 굉장히 일정해요. 이걸 전문 용어로 지터가 적다고 하거든요. 즉, 응답 시간의 변동폭이 적다는 거죠.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 상황에선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효율성 면에선 어떨까요? 이 부분은 보통 사이클론 DDS가 이깁니다. CPU 자원을 15에서 20% 정도 덜 쓰는데 이게 배터리로 움직이는 작은 로봇한테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무조건 뭐가 최고다 하는 정답은 없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최선의 선택이 달라지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자율주행차처럼 데이터가 마구 쏟아지는 환경에선 사이클론 DDS가, 반대로 CPU 성능이 빠듯한 소형 기기에서는 패스트 DDS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직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은 아주 거대한 변수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보안이라는 이름의 생각보다 비싼 대가죠. 로스트에는 정말 강력한 인증, 암호화 같은 보안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당연히 켜야겠죠. 그런데 이걸 켜는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저기 저 주황색 선 좀 보세요. 암호화를 켰더니 로봇에 연결된 부품 수가 늘어날수록 통신 시간이 그냥 수직으로 하늘로 솟구쳐버리죠? 이건 그냥 좀 느려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유는 바로 통신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 때문입니다. 암호화가 없으면요, 마치 라디오 광성처럼 모두 들어라 하고 한 번에 쫙 쏠 수 있어요. 이걸 멀티캐스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암호화를 하면 한 명 한 명에게 따로따로 귓속말을 하듯이 1대1로 일일이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 유니캐스트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실제 네트워크 데이터를 눈으로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왼쪽이 암호화가 없을 때예요. 아주 평화롭고 깔끔하죠? 반면 오른쪽은 똑같은 데이터를 보내는데 암호화만 켰을 때입니다. 메시지가 그야말로 폭풍처럼 오고 가는 게 보이죠? 성능이 떨어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개발자는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걸까요? 최종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표를 하나의 가이드로 삼아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특히 고성능과 확장성이 중요하다면 사이클론 DDS가 좋은 출발점이 될 겁니다. 하지만 CPU 사용량이 더 중요하다면 패스트 DDS도 꼭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만약 보안 기능을 켜야 한다면 카다라 통신을 믿지 마시고 반드시 꼭 여러분의 시스템에서 직접 성능을 테스트, 즉 벤치마킹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오늘 살펴본 것처럼 ROS2의 통신 기술은 정말 많은 발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여기서 절대 멈추지 않죠. 제노아와 같은 또 다른 강력한 주자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로봇 통신의 판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로봇 통신 기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고 바로 그 진화가 로봇 공학의 미래, 그 가능성의 한계를 계속해서 넓혀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